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큰 관심을 모았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으로 추정되는 부상으로 인해 전반 19분 만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통상적으로 하루 지나고 발표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비 알더베이럴트가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받기 위해 순간적으로 스프린트를 시도했고 달리던 중간에 햄스트링에 부상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햄스트링이라는 부상이 대개 피로 누적에서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전까지 토트넘 팀 내에서 모든 경기 포함 총 3,121분을 뛰며 골키퍼 요리스를 제외하면 3,249분을 뛴 호이비에르 다음으로 많이 뛰어준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뛴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부상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속도를 내야 하는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상 양쪽 햄스트링 쪽에 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토트넘 팀을 떠나서도 손흥민 선수는 정말 많은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상위권 팀들 중에서 전방 공격수 3인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경기를 치른 선수는 없었습니다. 리그 기준 손흥민 선수는 2338분으로 전방 공격수 최다 시간을 뛰었고 그 다음이 맨유의 마커스 래시포드로 2292분을 뛰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강행군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손흥민 선수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전 부상을 참고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작년 9월 27일 이번 시즌 3라운드 뉴캐슬전에서 전반 40분경 강력한 슈팅을 날리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하프타임 때 베르베인과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시점이 중요한데 그 다음 경기였던 카라바오컵 첼시전과 유로파리그 예선전이었던 마카비 하이파전을 쉬고 무려 세 번째 경기만이었던 맨유전의 깜짝 복귀에 팀의 6대1 대승을 이끌었었죠. 맨유전 날짜가 10월 5일이니까 무려 8일 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복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이 그때만큼 가볍고 회복 상태가 좋아서 빨리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기인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원정 경기와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를 빠지고 기존 복귀 날짜였던 8일차가 되는 날이 빌라전 다음 날인 3월 23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A매치 기간이라 토트넘은 다행스럽게 경기가 없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다음 뉴캐슬 원정 경기까지 20일이라는 휴식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 햄스트링 부상보다 12일을 더 벌게 된 셈이네요. 이건 분명 다행스러운 일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빠르면 A매치 기간 이후 첫 경기인 뉴캐슬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벌어지는 4월 26일 전까지는 꼭 돌아와서 결승전에서 활약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부상은 그때의 부상보다 심각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전반 40분의 슈팅 이후 인저리 타임까지 포함해 48분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정상적으로 경기를 뛰다가 드레싱룸으로 들어간 후에 갑자기 교체가 되어서 후반전 시작하기 전까지 누구도 부상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뛸 수 없는 상태로 경기장에서 곧바로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부상은 이전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던 8일짜리보다는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리그 4위 진입을 노리는 절박한 상황의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탈은 너무나 큰 데미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지자 살아나던 베일도 그 효과가 미미해져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지난 유로파리그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도, 현지 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순간의 현지 반응입니다. 왜 우리 팀은 손흥민에게 지난 목요일에 또 경기를 뛰게 한 거야? 그에게 휴식을 좀 주라고 이런 빌어먹을. 소니는 기계가 아니라고. 경기는 끝났어. 시즌이 끝났지. 무리뉴는 손흥민을 혹사시켰어. 케인과 호이비에르도 역시 혹사당해왔지. 하지만 너희가 만약 뛴 출장 시간을 보면 손흥민이 특히 더 나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는 윙어라서 대각선으로 전력 질주 스프린팅을 해야 하거든.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어? 무리뉴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거라니까. 손흥민이 이번 시즌 초반 얼마나 잘했는데 그가 빨리 회복해서 금방 돌아오길 바래. 너무 슬프다. 긍정적인 건 A매치 휴식기가 다가온다는 점이야.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 결국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기대했던 북런던 더비는 허무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투입된 라멜라는 선제골을 넣으며 활약하나 싶었지만 불필요한 파울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경기 막판 토트넘이 힘을 내는 데 있어서 큰 누수를 유발시켰죠. 리그 4위의 불씨가 아직 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불씨가 살아날지 아니면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지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와 복귀 일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이 밝힌 손흥민 선수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다. 근육 부상인데 근육 부상은 보통 쉽게 낫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남자다. 라며 만만치는 않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빠른 회복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 지난 맨유전처럼 속히 건강하게 돌아와 멋진 활약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I guess.